안녕하세요. 도전하는 지쌤입니다. 46일째 도전. 이번 시간에는 스승의 날, 리트 AI, 캔바, 수노 AI로 멀리 가신 선생님께 편지 보내기라는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스승의 날을 앞둔 5월 4일, 갈수록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정서적인 교육이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스승의 날 편지 쓰기 활동 역시 사회 정서 학습의 하나로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갈수록 지식적인 부분은 AI가 담당할 테니 인간이 더욱 인간다울 수 있도록 뜨거운 감성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뜨거운 감성으로 스승의 날 편지 쓰기 활동을 시작하려는데 학생들이 바로 하는 얘기가 작년 선생님 다른 학교 가셨는데요 입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문서를 제작하고 링크 하나로 서로 연결하는 활동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제작하면 작년 선생님들께 링크로 전해드리겠다고 하며 스승의 날 편지 쓰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생들이 정말 글을 못 쓰죠. 하지만 이런 활동을 할 때 지식, 기능, 가치, 태도 이런 역량의 모든 요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게 필요한데요. 학생들이 솔직히 편지 쓰는 거를 잘 못하고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그런 것들도 잘 모릅니다. 편지를 보면 정말 단순한 내용들이 써 있죠. 그래서 편지 쓰는 방법 그리고 편지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먼저 탐구하고 익히고 나서 편지 쓰기를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사가 가르칠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저는 가르치기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탐구해 볼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탐구한 것들을 공유하면서 정리해보는 활동으로 진행을 했죠. 학생들은 리튼에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또는 담임 선생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내용은 뭐지? 또는 스승의 날 편지 잘 쓰는 방법을 알려줘. 라던가 나는 5학년인데 4학년 선생님이었던 선생님께 편지를 쓰려고 해.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할까? 라던가 어떤 친구는 스승의 날 편지를 쓰려고 해. 좋은 편지 내용을 적어줘. 라고 해서 그 적어진 내용을 이제 참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고요. 자신이 참고할 만한 이런 내용을 구글 슬라이드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친구들과 함께 같이 찾은 내용을 공유하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쓸지 그거를 최종 계획을 세우도록 했죠. 한 학생은 먼저 첫인사, 그리고 고마움 표시, 세 번째 존경 표시, 네 번째 다짐, 다섯 번째 마음 전달, 여섯 번째 현재이다, 일곱 번째 미래 예상, 여덟 번째 마무리 인사의 내용과 이 순서로 편지를 작성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다른 학생은 시작 인사를 하고 두 번째는 선생님께 5학년 생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세 번째는 선생님과의 추억, 4학년 때 선생님과의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는 선생님의 장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다섯 번째 마무리 인사의 내용으로 작성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자, 각자 이렇게 계획한 내용과 순서에 따라서 이제 편지를 작성해야겠죠. 편지 작성은 이 캔바를 활용했습니다. 작년에 같은 반인 학생들이 전부 모이도록 했고 우선 편지 템플릿들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이 정해지면 이 템플릿을 인원수에 맞게 복사해서 넣었고요.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편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다 완성된 편지의 링크를 이제 복사해서 그 선생님한테 보내도 되겠죠. 이 편지 링크 받은 선생님께서 이렇게 길게 쓴 편지는 오랜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반 학생들도 편지를 이렇게 길게 써본 적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성찰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처음에 리튼을 통해서 스승의 날 편지를 어떤 내용과 어떤 순서로 쓰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탐구해 보고 계획을 세워서 지식적인 부분을 배운 다음에 실제로 이제 해봤던 이 부분이 정말 좋았던 시도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생성형 AI가 이제 음악을 만드는 것들을 이제 바탕으로 음악 만들기 활동을, 안가 만들기 활동도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그 선생님한테 배경 음악으로 깔아서 보내드려도 의미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음악 생성을 이제 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가사를 이제 생성을 했고요. 어떤 내용으로 가사를 이제 생성해줘 라던가 저는 이제 몇 가지 예시 가사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시 가사를 넣고 이런 걸 이제 변경해서 그 선생님에 맞게 이제 변경해서 해보라고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땡땡 선생님 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그때 뭐뭐 했던 추억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런 식으로 같은 반이었던 학생들만 공유하고 있는 기억과 선생님에 대한 이런 특성들을 담아서 가사로 만들었고 그걸 바탕으로 교사가 수노 AI에 가사를 입력하고 학생들이 어떤 장르로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반영해서 몇 개 생성해서 학생들한테 링크를 이제 보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마음에 든다라는 걸 다운로드해서 캔바에 mp3를 업로드해서 배경 음악으로 깔았습니다. 이제 땡 선생님 사랑해요,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배경 음악으로 이제 깔리고 그리고 학생들의 편지가 이어지는 캔바로 만든 최종 편지가 완성이 되었고요. 링크를 이제 다른 학교로 이제 전출 가신 선생님께 메신저로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 한 분께서 바로 이제 해당 반 친구들에게 자랑하셨다면서 답장이 왔고,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 공유를 하니까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노래 가사에 이제 선생님들의 이름이 들어가니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겠죠. 선생님들도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간단하게 인사이트만 공유를 합니다. 내년엔 기술이 좋아지겠죠. 어떤 기술이 나올지 모르겠고요. 내년에 좋아진 기술 바탕으로 해서 5월 초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어버이날 편지 쓰기 활동에서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공유는 여기에서 마무리 해볼까요? 자, 유튜브로의 정체성이 1도 없었지만 유튜버로의 정체성 또 살려보기 위해 바뀐 마무리 멘트 저를 세뇌하기가 제일 힘드네요. 자, 모든 유튜버가 좋아하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작은 도전이 보이면 교육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